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B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소속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남 한양군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 인근 풀숲 사이에 한 남성이 쉬고 있습니다. 곧 남성 2명이 다가와 남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들고 있던 긴 막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자가 반항하자 다른 사람들도 가세해 무차별 폭행을 행사합니다. 폭행을 가한 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중이던 법무부 소속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들이었고 폭행을 당한 사람은 24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였습니다. A씨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친척형이 거주하는 창원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단속 반원들에게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폭행을 당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졌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합법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5일 동안 구금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치료도 없이 구금된 A씨는 7월 30일 병원에 방문했고 타박상과 뇌진탕 등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잇따른 언론 보도에 법무부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A씨가 외국인 유학생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A씨는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조항을 위반한 불법 취업 출입국 사범으로 적발한 것으로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5일 동안 구금했다는 부분에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6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에는 담당 직원이 신분을 밝히고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단속 진행했으나 A씨가 쇠스랑 같은 위험한 도구를 짚고 일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지난 1일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에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공동상해,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이런 걸로 해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CCTV만 봤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2명의 단속 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4-5초 정도 되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미란다 원칙이 모두 다 고지가 되고 자기가 어디 소속 사람이고 뭐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다 이루어졌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출입국도 잡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구는 이제 가져갔었던 거였기 때문에 잡고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이 출입국 반원이 그걸 도구를 이제 뺏고 나서부터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도구를 이제 뺏었다면 위험이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폭행이 이루어져서 그 출입국의 설명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남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이 무차별 폭행인지 적법 절차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문화 TBM 뉴스 조현정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꿈드림 학교 한국어 발음 교실이 실시됐습니다. 김혜란 기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꿈드림 학교가 지난 28일 한국어 발음 교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은 TBM 뉴스 신성함 아나운서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으며
이주 여성들의 열띤 배움의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떤 이주 여성한테 물어봐도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이 꿈들이 막히 6기에서는 평균 나이가 42세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에 대한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싶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가장 알고 싶은 게 자신감 있게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한국어 발음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한참 동안 많은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강연에서는 발음과 발성 교정 강습을 통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연습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실제 뉴스 나레이션을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며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서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어떻게 엄마 말 잘해야 애들도 말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한편 꿈드림학교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 더 활발한 강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시 마약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입국과 취업이 가능한데 의사 자격 없이 병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무려 18,000명에게 사실상 입국 허가를 내준 임상병리사가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캐리어를 끌고 인근 건물로 이동하는 태국과 몽골,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 국내 입국 취업 절차 전 정부 산하기구에서 진행하는 연수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관련 센터로 온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필수 절차로 마약 검사 등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와야 입국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출장 검진은 의사 참여 아래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선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 59살 김모 씨 주도 아래 검진이 이뤄졌습니다.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한 김 씨는 2016년부터 2년간 18,000명을 검진했습니다. 챙긴 돈만 7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검진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입국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 검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마약 투약 의심자들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키트에 피의 검사자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적지 않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마약 검사 의지가 없었고 이런 행위는 결국 마약 투약 의심자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결과로 실제 지난해 김 씨의 병원에서 검진받은 8,400명 중 김 씨 측이 마약 의심 사례로 통보한 건수는 17건이었는데 경찰이 압수한 555개 키트 중에서만 양성 반응이 40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임상병리가 김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얼마 전 댐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피해 지역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재민 수가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민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라오스 남부 아타푸주에 있는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해 인근 13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해 내과, 소아과, 응급의료과 등 분야의 의료 인력 15명과 지원 인력 5명,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정부 구호대가 지난 29일 라오스로 출발해 30일 오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라오스 남부 아프타주의 주립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이 한 팀을 이뤄 내과와 소아과 등 4개 분야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매일 재난 장소로부터 이곳 주립병원으로 의뢰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새로운 이재민들이 도착하여 이곳에 어느 정도 진료 수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어서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지난 25일부터 2박 3일간 경남 의령농협과 울산 방어진 농협관 내 다문화 가족 9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 지원 과정 7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농촌 이해 강의를 비롯해 엄마 나라 체험 교실, 다문화 공연 등 문화 이해 시간과 선배 이주 여성들의 적응기와 경험담 등 한국 농촌 정착법 공유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은 가족 공동 프로그램으로 꾸려진 이번 교육이 다문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미자립교회 아동으로 구성된 제3기 더 로드맵 원정대가 지난 1일 크리스찬 기업인 본 월드미션에 방문했습니다. 본 월드미션은 본죽의 자기업으로 선교 지원 사업과 건강 지원 사업, 문화 선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 로드맵 원정대를 위해 본 월드미션 최보기 이사장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성장한 이야기와 함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꿈과 희망을 얻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밝은 청소년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허들링 청소년 합창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학생 12만 시대를 맞아 합창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축제에 앞서 4개월에 걸쳐 연습을 해왔으며 3박 4일간의 캠프를 통해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별로 진행된 공연과 축하 무대는 큰 감동으로 다가와 많은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7월 7일 강남 관람 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연 스탠바이 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반성인 중심으로 공연 제작과 각종 교육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문화 나눔 초콜릿. 여기에서는 여성 노숙인, 장애인,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스탠바이 큐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에는 일찍부터 많은 관람자들이 와서 입구는 복잡했습니다. 공연은 개그맨과 함께하는 이주 여성들의 개그와 다문화 자녀들도 함께하는 노래, 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시, 낭독 등 웃고 우는 감동적이면서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출연한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 한 명 한 명 얼굴에 빛이 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기 쉽습니다. 이번 공연은 예술 교육부터 공연까지 4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기 개발, 커뮤니티를 통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바이 큐와 같은 활동들이 늘어나면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과 자녀들 더욱 자존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화 예술선을 키우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제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키즈돌 발굴 프로젝트 2018 유소 프로젝트 두 번째 시즌 공연이 열립니다. 아시아 대표 어린이 청소년 엔터테인먼트 키즈 플래닛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아시아 각 지역 참가자들의 다양한 장기와 재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